자, 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단원 수권의 구성과 순환입니다. 7단원. 이게 마지막 단원이죠. 아마 12월 들어가면 여러분들하고 배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수권의 구성. 지구상의 물은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권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물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그림에 보니까 아, 목말라. 이렇게 물이 많은데 마실 물은 없네? 하면서 바닷물을 마실까 말까 얘가 고민하고 있죠. 그럼 바닷물을 마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삼투현상 배웠는 거 기억나니? 삼투현상 여기다가 적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글자를 더럽게 적어도 여러분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어떤 글씨인지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합성 단원에서 삼투현상이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자, 여기는 자, 소금물의 농도가 높다. 여기는 소금물의 농도가 낮다. 그래서 이 사이에 관을 설치하고 관을 설치한 다음에 가운데 이거 막을 설치해서 막 이걸 삼투막이라고 하는데, 이 삼투막에는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데 이 구멍보다 작은 물질이 통과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금물은요, 말투가 왜 이런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소금물은 자, 소금과 물 중에 소금 분자, 물 분자 어느 게 더 클까요? 네, 소금 분자가 더 크고요, 물 분자가 더 작아요. 그래서 구멍보다 물 분자가 작기 때문에 물이 왔다 갔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투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소금물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뭐가 이동하냐면 물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농도가 낮은 게 높아지겠죠. 그럼 농도가 높은 거는 물이 이동하는 걸 받아오니까 농도가 낮아지면서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는 거야. 물론 높이는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얘랑 얘랑. 이걸 삼투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여기다가 써볼까? 우리 몸은 참고로 얘기하면 어차피 자유학기제니까 시험 안 나와. 0.9% 정도의 무기염류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금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맞죠? 뭐 철이나 마그네슘이나 하여튼 여러 전해질이 녹아있어. 그래서 0.9% 정도고 바닷물은 한 3.5% 정도거든. 그러면 먹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세포 내에 있는 무기염류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물이 이동하는 거야, 물이. 그래서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삼투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탈수 증세가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은 죽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바닷물을 먹으면은 안 돼요. 자, 그러면 수권의 구성. 이 단어는 너무 쉽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는 다른 행성과 달리 유난히 물이 풍부합니다. 태양계에서는 맞죠? 물이 거의 우리밖에 없잖아, 쓸 수 있는 물이. 화성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고요. 자, 그리고 그건 그렇고 지구 표면은 약 70% 이상이 바다로 덮여 있는데요. 선생님이 평상시 알아보니까 바다가 한 71%, 육지가 약 29% 정도 됩니다. 30%가 조금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지구의 대부분은 바다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와 육지에서 물이 분포하는 영역을 자, 따라해봐. 수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수권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육지에 있는 물일까? 바다에 있는 물일까? 바로 바다에 있는 물 해수가 97.2%나 차지하고, 그 다음 육지에 있는 물을 우리는 담수라고 해. 자, 따라해봐. 담수.
이 담수가 2.8%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담수가 2.8%를 100%로 가정했을 때, 이게 100%로 가정 안 해도 되구나. 총 2.8%일 때 2.12. 야, 정말 거의 한 대부분이 뭘로 차지하냐, 담수가. 빙하로 차지하고 있어요, 빙하. 그래서 이 빙하는 담수 중에서도 빙하가 그러니까 어디 쪽에 분포되어 있냐면 대부분의 극지방에 분포되어 있잖아. 또는 고산지대. 책에 뒤에 아마 나올 거야. 극지방, 고산지대. 글자 예쁘지? 고산지대. 그래서 이 지구 전체 빙하의 90%가 어디 있는지 알아? 그래, 맞아. 남극 대륙에 있어. 그러면 이 남극 대륙에 있는 보통 빙하의 평균 두께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얘들아? 거의 한 백두산이라고 생각해. 2100m. 백두산은 2000m 좀 그 정도 되죠. 그래갖고 남극의 빙하만 녹아도 전체 그 지구의 해수면이 60%나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빙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엔 지하수가, 자, 빙하 다음에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그 다음에 우리 그 다큐멘터리 황하강, 그 다음에 나일강, 그 다음에 인더스강, 겐지스강, 큰 아마존강, 정말 거대한 강들 있잖아요.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그 강이 거의 0.03%밖에 안 됩니다. 지구의 총 물의 양으로 따지면 호수랑 싹 다 합쳐서. 그래서 우리가 이 퍼센테이지를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물은 흔하지만, 바다가 물은 흔하잖아요. 흔하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의 양은 지극히 지구에서 적은 양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을 우리가 아껴 써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담수는 대부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에 얼음이나 눈, 즉 빙하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분포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호수나 강물, 지하수는 그래도 쉽진 않죠. 다 뚫어야 되니까. 이거는 매우 적은 양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바다가 정말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 바다의 평균 수심이 얼마나면, 우와, 한 3,800m쯤 되고. 육지는 어떨 것 같아? 육지의 평균 해발 고도 높이가, 청송이 우리가 한 3,400대나, 청송이 세계 평균일까 하니까 세계 평균은 약 840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원으로서의 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죠, 인간은. 그러니까 물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 음식을 만들 때도 씻는 데도 다 물을 사용하고, 농작물도 재배해야 되고요. 맞죠? 농사 짓는 분들도 이거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 같은 데서도요, 냉각수 같은 거 물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배를 실어 나갈 때 바다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물고기 잡을 때. 그래서 우리 인류 문명에서 물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죠. 그럼 우리가 이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산업활동을 하면서 지구인들은 중국이나 인도의 사람들 정말 많이 살잖아. 우리나라는 지금 애 안 나와서 인구가 좀 줄어든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중국이나 인도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우리 인류는 점점 더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할 겁니다.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하니까요. 덩달아서 중국이나 인도가 산업활동이 엄청 활발해지기 때문에 엄청 물은 많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는 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4살 살면서 그 편의점에서 또는 슈퍼마켓에서 물을 사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선생님은 어렸을 때 그 과학 선생님이 내가 중학교 때 너희들이 나중에 크면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할 때 우리는 다 비웃었습니다. 이 교실에 있는 공부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물을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 흔한 물을. 그 약수터도 많고 주변에. 하지만 지금은 삼다수 물 사 먹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만큼 물이 부족해지기 때문이죠. 나중에는 물의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물이 더더욱더 부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가치는 더더욱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 지구인들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가지고 더 많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자, 스스로 확인하기 1번 할게요. 담수는 척도지방과 극지방 중에 어느 쪽에 더 많이 분포할까요? 당연히. 네, 당연히 극지방이겠죠. 끝.